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7월 1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UCC 경마방송을 시행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지금 미비한 시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야, 조금 이상한데? 왜 방송실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 공부방이에요. 공부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방에다 시설을 차려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면이 있지 없지 않아 있죠. 자, 하지만 내실 있는 방송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그만큼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의 특징은 일단 정확한 충마 내지는 경주의 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주의 맥이나 또 불안한 인기마, 또 꺾을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 또 이제 보병마, 매경주의 보병마 있으면 뭐 꼭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병마는 이제 삼복승 같은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또 불안한 인기마는 가감하게 또 자를 수 있는 잘라라는 이름으로 자 인기마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불안한 인기마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고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은근히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까다롭게 흘러가고 근간의 경마 자체가 은근히 까다롭듯이 이번 주 역시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 경주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UCC 경마방송을 시행할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들 꼭 멋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토요경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토요제 1경주부터 승부처를 선정을 해서 날라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토요제 1경주부터 강력한 승부처를 선정을 했는데, 자, 일단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스타메이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이 대상 경주에 스포츠 서울대에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경기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서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자, 이번 경기는 일반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다 보니까 당연히 4번 스타메이커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 상승에 따른 경기력 하강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번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사실 이제 첫 번째 승부처는 일단 적중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고, 또 첫 승부처에서 1경주에서 더군다나 저 아침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경주 못 맞히면 속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가지고 자, 1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배팅 자금을 쭉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자, 한번 꼭 참여를 하셔서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1경주가 되길 바라는데, 일단 요 4번 스타메이커를 인정을 하더라도 후착은 터집니다. 후착은 제가 배당만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지 못 보실지 모르지만 강타가 보는 완전히 배당권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꾸십니다. 가꾸식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자, 이번 경주에서 1경주이지만 중배당 단통으로 자신있게 때려드릴 토요제 1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제 2경주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당연히 배팅권의 충마는 누구겠습니까?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8번 스노우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그간 두 분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행으로 가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로 송재철 교수가 이 마필은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뭐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스노우킹은 당연히 배팅권의 축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배팅권의 축인데, 일단 후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은근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연대가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복병마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후착에선 있는데, 자,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는 마필 3번 최고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은 우수한 마필이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걸음의 변화를 뽑아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최고사랑 폴리스트 캠프의 자마로서 안반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의 경주에서는 빼어난 기수들이 기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미련 없이 3번 최고사랑은 배팅권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일상 가는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5번 미라클 정상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공백 후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나서면 불패신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5번 미라클 정석은 전개상 이번에도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라 피릿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미라클 정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관심권 마필들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한 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8번, 5번 쪽에 단통이고 8번, 3번 쪽에 승부를 하는데, 8번 마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장안의 화제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 이변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6번 여관천하를 비롯해서 지금 4번 코스모스라는 신마가 있는데, 이 마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코스모스라는 신마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선이나 추입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깨워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번 코스모스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서 꼭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신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어느 마필을 노리실지 모르겠지만, 강타는 이번 경주시 거의 기복형 부진마 편성 속에서 노림수의 복병 마필이 등짝이 불안한 마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는 상당한 중배당 연출도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시 배당을 노리는 강타의 두 번째 조용한 승부처. 자, 일단 4번 코스모스라는 신마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필수, 배팅권 필수 알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3경주는 신마 및 성장마 경주인데,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몰라서는 절대로 적중을 할 수 없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조용한 승부처에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훈련 상태를 보여준 마필은 5번 나온 스마트라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책으로 보나 마필의 생김새로 보나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단독선의 호기까지 맞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나온 스마트는 강축이다,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배팅권에 임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 거의 한번 단통성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은 7번 라이트 시킹이에요.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단통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지만, 마필 자체가 이하나 기수에는 좀 붙어 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어떻게 보면 이하나 기수가 가장 잘 탈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요 마필에 대한 또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자신 있는 말머리를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라운드 스파트가 선행가고 상태 좋은 7번 라이트 시킹이 따라가서
땡땡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는 5번 나온 스마트는 무조건 충하고 여기에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7번 라이트 시킹이라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제 6번 뭐 골드피버라든지 또 7번 라이트 시킹이라든지 3번 러닝 탱크 같은 마필들이 다들 팔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5번, 7번 마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토요제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5경주 5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으로 보면 선두권에 1번 늘프롬 폴트가 나가던 5번 아라비아 왕자가 나가던 7번 럭키 클로버가 나가던 견제가 상당히 심해요, 서로 간에. 그리고 누가 선행을 가던 간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상으로 놓고 본다면 종반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강타가 노리는 배팅골의 추마 자 바로 7번 럭키 크로버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두 분의 경주에서 특히나 데뷔전은 철저하게 탐색 일관을 했다 하면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도 양호했고 특히나 종반 탄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언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냐는 듯이 완벽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경주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데뷔 후에 이전체에 가장 많은 경기로 성장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 전형이 바로 이 7번 럭키 크로버라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따라가도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7번 럭키 크로버는 무조건 충분히 인정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당연히 당일날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죠. 5번 아라비아 왕자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뭐 단통으로 때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아라비아 왕자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1번 늘프롬 볼트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인데 어느 마필이 진검승부를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다른 거 때릴 필요가 없죠. 7번 럭키 크로버로 축으로 놓고 5번 아라비아 왕자나 1번 늘프롬 볼트 중에서 현장에서 상태가 좋은 놈을 단통으로 때리고 한 놈을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5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요번 5경기는 그냥 간단하게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승부처 중에서 중반부 승부처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하고 이제 제주교차 5경주하고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두 개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중반부 최대의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제 6경주에서 5사마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다. 자, 10두바퀴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워낙에 이 편성은 대단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는 말도 많고 또 인기마도 은근히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옥석으로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팅권에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린다면 10번 돌진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못한 건 아니고 살포시 조정을 거쳐놓고 자, 한 타임 뒤로 밀어놓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필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편성만 따지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가 되고요. 또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을 만들어줬고 또 전개 또 편성 모든 측면에서 10번 돌진은 올 수 있는 편성이다. 하지만 이 10번 돌진이 온다고 해더라도 이름이 충만은 아닙니다. 자, 강타가 이번 경기에 노리고 있는 충막감의 마필이 있다. 자, 그 충막감의 마필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10번 돌진을 놓고 때릴 것인지 자, 이번 6경주 오늘 강타의 최대 승부처 준비 승부처에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자,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돌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자, 강타의 자랑.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강타에 이런 걸 갖고 메인 승부처로 갖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6번 한락궁이라는 나름 배팅골의 충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메인 승부처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후창은 어렵습니다. 생각 외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후창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근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경주시에 1번 백만장자 같은 마필들이 계속적으로 잘 뛰어왔는데 과연 이번 경주시에도 인기값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뭐 6번, 1번이 어쨌든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강력하게 팔리든 안 팔리든 자,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할 생각인데 자, 여기서 배당마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승마로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2번 마량이라는 마필인데 자, 요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번 제주교차 5경주의 3번 승마권 배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번 마량 언뜻 보면 기승기수가 부실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필은 이미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2번 마량은 무조건 노리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제 6경주 제주교차 5경주 중반부 최대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만의 적전 양상의 구도. 자, 여기에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충마가 있습니다. 1번 고속주파죠. 자, 훈련 상태도 최상이고, 자, 데뷔전시 보여준 능력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지, 마필의 상태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뭐 1번 고속주파는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창이 문제인데 3번 글로벌로코가 입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6번 지난번에 깜짝 입상에 성공을 했던 6번 익스프로 시블리메가 또 한 번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저는 6번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오히려 3번 글로벌로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고 자, 만약에 이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4번이 에이스 임팩트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상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신다면 이 4번 에이스 임팩트의 선전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기는 아닌데 일본 고속주파라는 강충마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경주인데 최종적인 결론은 승부처럼 가져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던 경주입니다. 자, 일단 10번 추종부로입니다. 보여준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서 이 12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만은 부중에는 상당히 잘 견딥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추정브로가 과연 1200에서 종관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번 추정브로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추정브로를 일단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어느 말을 축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자, 외관상으로 보면 1번 십자군이 당연히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번 추정번호나 1번 십자군이나 거의 동격 형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 두 마필 모두가 1000m에 12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하게 때리기에는 이 프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두 마포를. 그래서 이들 마필들은
이 바닥에 깔고 가는 용으로 승부를 해보고 싶고, 나머지 독병권 전력에서 배당마를 하나 찍어볼 생각인데, 그 배당마를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서 배당마를 읽어보고 싶은 마필은 이 7번 기취라는 마필입니다. 생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김다영이가 턱인데요.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예전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1200에서도 상당한 경주력을 보여준 적이 있고, 자, 이번 경주 시에도 제가 보기엔 선취인여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번 귀추도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여기에 9번 추억여행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정명일 기수가 사실 교차 경주에서의 입상률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9번 추억여행도 충분히 이변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재로서는 1번 십자군과 10번 추정불호를 인기권 전력이지만 이들 마건의 단통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 현장에서 7번 규추하고 9번 추억여행이라는 마필들을 현장 상태를 보고서, 자, 이들 마필들 중에서 한번 충만을 선정해서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 추천만한 7번 규추입니다. 예, 7번 규추를 추천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축은 있죠. 2번 썬더캣입니다. 근성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백구 금가 4번의 경주에서, 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별다른 강자가 없기 때문에 2번 썬더캣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충만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창만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후창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1번 캐나코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1번 캐나코가 제일 센데, 문제는 이 마필의 박병현이가 기승을 해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변수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구석도 있기는 한데, 등장면에서는 마필의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7번 로드인도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고, 자, 일단 2번, 1번을 본다고 해더라도 이번 경주시 배당만을 노리는 마필은 4번 백운산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구성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마필이 배당을 뻥 하고 터뜨렸는데, 그 마필을 가져가고도, 구성이가 탔던 마필을 가져가고도 제가 축을 잘못 선정해서 300배짜리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천치한이 됐는데, 이 4번 백운산성은 어찌됐든 3복승 막권이라도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시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 백운산성의 배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일단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지난번 경주 때 경주 취소가 되었던 2번 한라 축제입니다. 자, 이혁 기수가 이 마필의 전달 기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성적이 나왔던 마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한라 축제 강력한 배팅권에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충만을 놓고, 자, 요 마필을 놓고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때려볼 생각인데, 자, 은근히 동반자를 성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되는 말이 많잖아요. 되는 말이 많고 또 팔리는 마필들도 은근히 많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 이제는 이 마필은 좀 포기해야지, 계속적으로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필을 강력하게 단톡으로 때릴 생각인데, 그 마필이 들어오면 바로 배당이 연결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볼 생각이고, 자, 다음은 이제
요 9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요 4개가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여기서 이제 5사마리를 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문인 9경주는 이번 한라 축제를 놓고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붙고 자 이번 10경주는 대망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야말로 대망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예요. 메인 여기서 끝장 승부를 들어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한번 승부수로 던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경주시 그래도 될 수 있는 마필을 한두를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이번 에이스 더블이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뜻 보면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00인데 이번에도 선행선입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갈지가 변수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 전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의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에이스 더블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저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라 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 치고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그야말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네가 나왔구나. 내가 한번 때려볼게. 이렇게 아주 마음을 먹고 때리려고 하는 마필이 있는데 자 어차피 이번 메인 승부처에선 전개상의 선두권에서의 경합도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단통은 기본이고 고배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자 토요일 10경주 메인 승부처 한번 제대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이스 더블은 충만은 아니지만 배팅권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강타의 현장 승부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경주에선 그 욕심만 안 내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예요. 이 4번 퍼펙트 샤인이라는 마필인데 자 어차피 10경주에서도 에이스 더블이 허재영 마방의 마필이었고요. 자 이 4번 퍼펙트 샤인도 또 허재영 마방의 마필이 우연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뭐 4번 퍼펙트 샤인은 금강경주시 2번의 경주에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능력 발휘를 계속 해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뭐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뭐 이 4번 퍼펙트 샤인은 가져가는 마필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단방이에요. 제가 보기엔 단방으로 때려줘야 됩니다. 단방으로 때리고 여기에는 삼복승도 단방으로 때릴 수 있는 현장 승부처인데 4번 퍼펙트 샤인의 현장 상태와 또 단방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의 현장 상태만 파악을 한다면 강타는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는 경주니까 자 현장 승부처에 많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로서 전개상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12경주도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그야말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은근히 이 이변의 연출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슈퍼클릭이라는 마필입니다. 문정균이가 워낙에 못한다고 근간에 계속적으로 불리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시에 그나마도 유일하게 잘 타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슈퍼클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또 이 근간에 또 입상에서 실패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정균이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올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거리가 1800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권 전력들이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다소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편성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요 12경주는
총 9주밖에 출전을 안 하지만 중배당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붙어보겠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연장 승부처. 자, 9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자, 이 4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여서 한번 5-3-1을 접으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이제 1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흑기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이마필이 상태가 좋든 안 되든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선입 체력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이 마필을 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종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한 번은 잘 타고 한 번은 못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7번 인기권 전력이라 할 수 있는 7번 강교 비상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도 봐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8번 맞고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맞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문제는 여기서 1번 내장산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2번 X파일을 가져갈 것이냐인데, 두 마필 모두가 인기권 전력인데 1번 내장산은 패턴이 깨어진 모습이고 2번 X파일도 취임력이 워낙에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믿음감 측면에선 두 마필 모두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번 내장산이 조금 낮기는 해도 저는 냅두고 싶고, 오히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3번 빅토리가 3차는 또 한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8번, 3번 요 3마리만 봐주고 싶은 경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인 저 이제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은 2번 라이언 갤러퍼입니다. 자, 선행을 가면은 약간 끄는 악벽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 선행을 갔을 때의 능력과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의 능력이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마가 제일 센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8번 젠테넬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이꾸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말이 형편없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2번 라이언 갤러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8번 젠터런이는 이번 경주시에도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마지막 끝장 승부처는 2번 라이언 갤러퍼는 오더라도 8번 젠테렐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4경주 자, 2번 라이언 갤러퍼의 추천을 말씀을 드리며 끝장 승부처 역시도 멋지게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경마방송을 마치기로 하겠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토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쉬다 일요경마 UCC 경마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